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이죠. 놀라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4.75까지 갈 수 있다. 10년물 국채에 베팅하라는 기존 주장을 접어버렸습니다. 놀랍고도 용기 있는 보고서인데요. 어떤 맥락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스트래티지스트가 있죠. 이분들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보다 50bp 더 오를 수 있다. 금리가 4.75까지 갈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에 유지하던 10년물 미국 국채 롱 포지션 유지 권고를 철회해버렸습니다. 스트래티지스트 입장에서는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요. 다들 높은 연봉 받고 일하는 분들이고 기존 보고서에 반하는 내용을 쓴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롱 포지션 바꿔서 다른 포지션으로 다시 의견을 낸다. 웬만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힘든 내용인데요. 왜냐면 한 번 틀리는 건 차라리 괜찮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뭉개다가 이게 시간아 흘러라 이렇게 가면 되는데 만약에 의견을 바꾼 거는 화제가 되고 의견을 바꿨는데 바꾼 의견이 또 틀린다. 이거면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더 용기 있는 그런 전형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특이한 건 굉장히 길게 사항을 내다보고 쓴 보고서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4% 정도로 마무리될 거라고 연말에 보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될 확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BOA 전문가들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롱 포지션을 접고 이걸 중립으로 바꿔버립니다. 왜냐? 경제 및 금융 데이터와 연준의 정책이 아직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10년 만기 금리가 더 높은 거래 범위에서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몇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 미국 채권이 기존의 단기채를 주로 찍다가 지금은 장기채로 포지션이 옮겨가고 있고 또 중국에서 국채 매도 사인이 나온 지가 오래됐고요. 추후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지만 일본이 완화 정책을 더 포기한다면 엔케리 트레이드 청구에서 나오는 미국채 공급 이슈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도 불씨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최근 영상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윌리엄스 총재도 그렇고 뉴욕 연은의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도 그렇고 금리를 얼마나 더 올려야 하는지 관련한 논쟁은 그만할 때가 됐다. 이렇게 완화적인 분위기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데이터를 더 봐야 한다.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끈을 놓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완화적인 발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니 연은 총재들도 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왜 시장은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볼 때가 됐고 단기 이슈가 잦아든 사이에 장기 이슈는 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연준을 보고 이 사람이 매냐 비둘기냐 판단하는 건 당장 이달에 혹은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리자고 하면 매 아니면 비둘기 이렇게 우리가 구분했는데 이제 이 기준을 폐기할 때가 됐다는 거죠. 앞으로 매와 비둘기는 높은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자고 할 거냐고 기준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단기 금리에 대한 방향성은 시장에서 상당히 나온 상황이고 과반이 넘는 의견으로 금리 인상 끝났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더 올리지 않는다고 비둘기가 아닙니다. 금리를 더 올리지 않는다고 말해도 얼마든지 매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장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왜 10년물 금리는 지금보다 0.5%포인트나 높아질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건 단기금리가 더 낮고 장기금리가 더 높은 게 세상의 법칙인데 이게 허물어졌고 이걸 정상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금 들러 가시면 1년 만기보다 10년 만기 적금이 이자를 더 잘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국채도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지가 꽤 됐고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상화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요. 그런데 이전에 단기금리인 2년짜리 미국채와 10년짜리 미국채가 서로 만났을 때 소위 말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그래프인데요. 초록색이 10년물, 파란색이 2년물, 빨간색이 10년에서 2년을 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금리가 역전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둘이 서로 만났을 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80년대 서로 만났는데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2년물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둘 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어색하게 생각하는 장단기 금리차가 2년물 금리가 내려오면서 해소가 된 거죠. 그 다음 만났던 2000년대 초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물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 2000년대 후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둘이 만났는데 2년물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둘은 아름다운 이별을 합니다. 그런데 왜 둘이 만날 때마다 2년물 금리가 빠르게 떨어졌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렸고 기준금리에 민감한 이념물 금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내려간 것이죠. 계속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학습을 했습니다. 아, 이념물과 10년물이 만나면 경과가 뭐다?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념물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서 둘 간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도 경기 침체로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SVB 망가지고 퍼스트 리퍼블릭이 안 좋아질 때 사람들은 거봐, 역사는 반복된다 했었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념물 금리가 그때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거 뭐지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SVB 얘기는 쏙 들어갔죠? 그 빈자리를 이런 뉴스가 채우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얼마 전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15%로 낮췄는데요. 올해 3월에는 35%, 7월에는 20%로 제시를 했는데 15%까지 내렸습니다. 침체가 안 온다는 쪽으로 베팅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와는 시나리오가 다릅니다. 침체가 와야 이념물 금리가 박살이 나고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데 페드와치는 5월에 시작한다는 금리 인하를 6월로 가능성을 밀어버렸습니다. 침체 시나리오가 멀어지는 거죠. 이념물이 떨어지지 않아서 장단기 금리차 해소가 안 된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물 국채가 오르면 됩니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본격적으로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베팅에 들어가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금리가 오래 계속되는 상황은 주식시장의 적자는 생채기를 낼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월가여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